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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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거 넘어갑시다. 속도와 가속도. 속도와 가속도. 자, 우리가 중학교 때 거속시에 대한 식 배웠죠. 거속시.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거.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라는 거를 중딩 때 배웠을 거야. 그럼 이거를 미분의 관점에서도 요거를 뭔가 쓸 수 없을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어떤 야구공이 날아가고 있어. 야구공이 날아가고 있어. 그래서 델타 T니까 시간의 변화량인 거지. 시간이 변화, 어떤 이만큼 시간, 이거 지나갈 때 동안 얘는 이동 거리가 델타 X다. 이동 거리가 델타 X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X를 해주면 제의 속력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델타 T, 이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동 거리, 얼마나 변화했느냐를 했더니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른다? 평균 속력이라고 부른다. 평균 속력. 저 시간이 변했을 때, 요 변화한 거. 근데 이제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하면, 이제 리미트 해가지고 t를 0으로 보내버리면 얘는 평균 속력이 아니고 순간적인 속력이 되겠지. 순간 속력. 그래서 우리가 야구를 보면 투수가 공을 확 던지면은 막 속도가 찍힌단 말이야. 막 150km/h. 근데 그 공이 실제로 1시간 동안 150km 갔다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팍 스피드건을 찍어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녀석들을 볼 때 극한을 때려버리면 순간적인 속력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순간 속력. 넘어가서 보면 이제 속도라는 걸 얘기할 건데, 속도.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속도. 자, 어떠한 점이 있어. 자, 수투에서 우리가 지금 이 움직이는 거는 항상 직선 운동에 대한 얘기 할 거야.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요렇게 움직이는 애들에 대한 속도, 가속도, 이런 걸 따질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따지는데, 는 오른쪽 가고 있나 봐. 자, 처음에 px라는 좌표에서부터 슝 해서 지금 p가 x 플러스 델타 x라는 지점까지 갔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델타 x만큼 움직인 거지, 좌표 자체가. 근데 이렇게 움직이기까지 과정이 시간이 이렇게 바뀔 때, 지금 이거는 시간에 대한 축인 거야. 시간이 어떤 t초에서 t에서부터 델타 t만큼 바뀔 때, 시간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동 거리가 이렇게 바뀌었대. 자, 그러면은 저기 보이는 저 속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델타 t분의 델타 x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자, 근데 지금 이거는 방향이 있다 보니까 요 오른쪽으로 갈 때 저 위치를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저 위치가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 위치 x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ft예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 위치 x좌표. 왼쪽 오른쪽 가니까 x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x좌표가 t,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됩니다. 1 집어넣었을 때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2 집어넣으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이 델타 t분의 델타 x가 아까 전에 이게 지금 시간분의 거리가 돼서 속력에 대한 건데, 이걸 그 위에 보시면은 이제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이 식에 따르자면은 그 변화한 정도가 아까 전에 이동한 거리, 요 밑에 보이는 요 간격이죠. 요 간격. px에서 p의 x 플러스 델타 x 요 사이 간격 있죠. 요 간격. 요 델타 x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에 시간 자체에 제일 뒤에 있는 시간에서 그 앞에 처음에 있던 그 위치,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ft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를 뺀 게 이동 거리가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얘도
자, 다시 한번 여기에 t 플러스 델타 t, 그러니까는 원래 있던 거에서 C가 많이 간 거의 위치 F에서 처음에 위치 t 델점 t라는 시간이었을 때의 위치를 빼면은 이동 거리 얼마만큼 이동했느냐가 나오고요. 델타 t는 그대로고. 형태를 보니까 얘도 지금 F 빼기 F 형태가 보이고 알맹이 빼기 알맹이 한 게 분모에 쏙 나와 있는 형태인 거지. 그럼 얘는 리미트 되기 전 모습이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미분 처음 할 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배웠지. 평균 변화율은 뭐였냐면 두 지점 사이의 기울기 나타내는 거. 두 지점 사이의 기울기,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얘도 그러면 평균 속력이라고 불러. 평균 속도라고 불러버려. 평균 속도. 그래서 그치, 물리 시간 나오잖아. 속도. 속도라고 하는 거는 속력이랑 다르게 뭐가 있어? 방향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야. 벡터 값이기 때문에 방향까지도 생각한다고. 속력은 크기만을 생각하는 스칼라 값이라고. 그래서 속도라는 거는 방향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가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속도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혹은 위로 움직이는 걸 플러스 방향이라고 약속하면 위로 갈 때는 속도가 양수가 되고, 밑으로 떨어질 때는 속도가 음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속도는 그래서 부호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력은 부호가 없고 속도에 절대값만 씌워주시면은 속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녀석에 대해서 평균 속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또 뭐를 할 수 있다? 이 녀석에다가 극한을 때려버리면 이 녀석에다가 델타 t를 0으로 갑니다 라고 극한을 때려주시면 얘는 이제 뭐가 되어버린다? dx dt가 되는 거지. dx dt. 그럼 이 의미는 x라고 하는 녀석이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t에 대해서 미분해 주세요 라는 소리인 거지. 그럼 결국에 이제 결론. 이 녀석은 이제 순간 속도인 거잖아. 순간 속도. 순간 속도를 그냥 줄여서 앞으로 그냥 속도라고 그냥 불러버릴 거야. 그럼 그 속도라는 녀석의 정체는 결국 뭐다? 위치를 갖다가 내가 표현했는데 그 위치를 어떻게 한 거?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니까 속도가 되더라 라는 소린가, 속도.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위치, 그러니까 위치는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편해, 좌표. 그 좌표가 시간 따라서 막 바뀌는데 그 위치를 그냥 t에서 미분만 때려버리면 바로 그때 속도가 나와버리는 거야. 아주 깔끔하게도. 그래서 그 속도를 하고 속도는 벨로시티인가 그렇지. 그래서 v 따와서 이렇게 v라고 표현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결론만 놓고 보면은 얘는 f'의 t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결론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속도라는 녀석은 부호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양수면 속력으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음수면은 반대 음의 방향, 속력으로 음의 방향, 0일 때는 속도가 0이다 라는 거는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거나, 이게 핵심이야.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하는 건 당연히 알겠지. 속도가 0이다. 정지되어 있는 건 당연히 알건데 정지만 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방향을 바꿀 때에도 속도가 제로다라는 거야. 이거 하나 표시해 놓으세요. 움직이는 속도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꿔질 때에도 얘가 속도가 0이다. 자, 이런 거야. 자, 지우개가 있어. 내가 위로 올라가는 거를 양의 방향이라고 할게. 그럼 내가 위로 이걸 던지면 언젠가 다시 내려오겠지. 그러면은 던져서 내려오는데, 자, 던져서 올라갈 때 가다가 얘는 지금 그럼 속도 부호가 뭐라고? 플러스였다고. 그러면 내려올 때는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지. 그럼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인데 갑자기 플러스에서 바로 마이너스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경계인 어느 지점이 있다? 0이라는 지점이 있는 거지. 플러스로 갔다가 딱 순간적으로 멈추고 다시 내려온 거잖아, 다시. 가다가 갑자기 이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보면 멈춘 상태에서 다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라고 하는 속도에서 마이너스라는 속도로 가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당연히 가운데에 0이라는 속도도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어느 지점 찾아주면 된다? 속도가 빵인 지점 찾아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라는 게 있는데, 가속도. 우리 뭐 가속도가 붙었다 뭐 이런 말 쓰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 속도를 갖다가 보시면 속도가 증가를 할 때도 있잖아. 차를 탈 때 엑셀을 밟아서 차를 점점 빠르게 갈 거야. 고속도를 탔어. 근데 10km,
20km, 30km, 40km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지. 그지? 근데 처음에는 이제 10km, 20km, 30km, 40km, 50km 이렇게 가면 처음에 속도 좀 빠르게 증가하다가 나중에 천천히 증가하는 거지. 처음에 10km, 20km, 30km, 40km, 50km, 60km 이렇게 되면 점점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속도가. 이 가속도가 커지나 작아지나 이런 것도 좀 따져보자 라는 거. 이런 가속도의 개념이야, 이런 게. 그래서 지금 가속도로 가면 결론만 놓고 보면 뭐냐면 속도를 미분하면 돼. 방금 구한 속도. 우리가 지금 위치가 지금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요거를 한번 미분시킨 게 f't가 속도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가속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속도라고 하는 녀석, 이 녀석을 갖다가 한 번 더 미분시키면 그럼 가속도가 된대요. 이건 중요한 개념은 아니니까 여기 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속도가 변화했냐 이런 거라서. 그래서 적혀 있는 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라고 책에 이렇게 밑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놓으시고, 가속도는 영어로 A라고 합니다. acceleration인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228페이지에 예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X좌표, P의 좌표가 지금 이렇게 3차식이 되어 있다. 위치가 이거니까 한번 미분시켜가지고 순간 속도랑 가속도 구해봐라. 한 번 미분시키면 이거고, 두 번 미분시키면 이거 또 미분시킨 거니까 6t란 말이야. 그럼 2의 t가 2였을 때 순간 속도, 가속도 구해보면 2 다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끝. 별거 없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위치 그래프야, 위치. 그럼 t가 2라고 할 때의 속도랑 가속도를 한번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놨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t가 2라고 하는 지점이 이거잖아. 그럼 이 녀석의 속도는 이 위치의 뭐다? 미분. 그럼 2란 지점에서 미분을 해주면 뭐가 돼버리는 거야? 0이 돼버리는 거지. 됐어? 근데 가속도는 그 미분된 거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2차 함수라 그랬거든. 저 2차 함수식 세워주면 뭐가 되냐면은 얘가 y는 x 빼기 2의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a 잡아가지고 1,2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얘가 한 칸이면 그냥 1이에요. 1. 그래서 이게 지금 뭐야? x라고, x. y라고 쓰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이게 ft. t란 말이야. t. x라는 좌표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거를 한번 미분시켜 주시면은 얘가 지금 속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고 어차피 이건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집어넣으면 빵이 나오는 거지. 속도가 빵인 거고, 그러면은 그 녀석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와서 2t니까는 얘가 지금 2가 된다고. 그럼 저 지점들에서는 모든 가속도가 계속 2였습니다 라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속도는 0, 가속도는 2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밑에는 뒤에 나오는 문제 있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변화율에 대한 문제. 자, 길이, 넓이, 부피,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다. 자, 어쨌든 지금 시간에 대한 함수가 나왔을 때 바뀌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변화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계속 미분한다는 소리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손오공이야. 손오공은 여의봉이 있지. 여의봉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잖아. 그래서 그 여의봉에 늘어나는 그 길이 L이라고 하죠. 그 길이를 내가 2t제곱 빼기 4 이런 식으로 했어. 시간 1초일 때는 길이가 마이너스 2였다가 2초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길이를 정의를 내버렸대. 그랬을 때 t가 2에서의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물어봐. 길이의 변화율. t2에서 길이 변화율. 그럼 이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분시키면 4t잖아. 4t에다 2 대입해서 길이 변화율은 그냥 8입니다. 해주면 끝이야. 별거 없어. 또 만약에 이제 넓이. 자, 여러분이 연못에 갔어. 연못에 가가지고 돌멩이를 팍 던졌어. 그러면은 돌멩이를 던지면서 물이 이렇게 퍼지지. 물이 이렇게 퍼져나가잖아. 그래서 봤더니 이 반지름이 시간에 따라서 2t만큼 늘어난대. 그러면은 이 커지고 있는 그 넓이도 t가 2에서의 넓이의 변화율이 어때요? 물어본대.
그러면 반지름이 2t니까 저 넓이 구해주시면은 파이의 r 제곱이니까는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t2에서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주려고 하면 이 s를 또 t에 대해서 미분시키는 거야. 그러면 8t 파이가 되겠지. 이게 넓이의 변화율. 그럼 t가 2에서 얼마예요? 집어넣어주면 16파이가 넓이의 변화율입니다. 이렇게. 자, 또 내가 풍선을 불었어. 풍선을 불었는데 완전 공 모양으로 나온대. 구 모양으로 풍선이 불린대. 근데 그 풍선의 반지름이 시간에 따라서 2t만큼씩 늘어난대. 그럼 t가 2에서의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봤대. 그럼 또 우리가 그 부피는 3분의 4 파이의 r 세제곱이니까 8t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부피의 변화율 물어보면 또 이거 부피를 갖다가 t에 대해서 미분시켜서 3 내려올 거니까 없어지겠네. 48, 32파이의 t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또 2초에서의 부피의 변화율을 2 집어넣어주면 4가 되니까 얘는 지금 128파이가 부피의 변화율입니다.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의 변화율, 시간에 따른 뭐의 변화율 물어보면 뭐 해라? 미분해서 대입해라. 그밖에 없다는 거야. 그 얘기를 그 밑에서 쭉 하고 있다. 길이의 변화율은 dl dt, 길이를 t에 대해서 미분해라. 넓이의 변화율, 넓이를 t에 대해서 미분해라. 부피도 t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럼 변화율이 나온다. 자, 그 다음 원점을 출발해가지고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자, 그 P, T초 후에 지금 그 위치가 저런 3차식으로 나온대. 위치가 X는 T 세제곱에 빼기에 3T제곱 빼기에 9T 이렇게 돼 있대. 위치야.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을 때 속도가 15일 때 가속도를 구해라. 자, 속도라는 녀석은 저 X라는 녀석을 T에 대해서 미분시키면 된다 그랬지. 그럼 미분시키면은 3t제곱 빼기에 6t 빼기 9인데 얘가 지금 15일 때의 시간을 구해주세요 이 말인가 이번에. 그럼 저 이항시켜 주시면 3t제곱 빼기 6t에 빼기에 24는 0이 되는 거니까 3으로 약분시켜 주시면은 이렇게 돼서 빼기 4 플러스인데, 그럼 t는 4 또는 마이너스인데 시간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t가 4초일 때 속도가 15가 되더라. 그럼 가속도를 물어봤는데 가속도는 이 v라는 거를 이제 시간에서 또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시키면 6t-6이더라. 그래서 거기다 4초일 때니까 여기다가 t4를 대입을 한다 치면은 24에다가 6을 빼니까 18. 이 가속도더라. 뭐 없습니다.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다.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해놨네. 운동 방향을 바꾸면은 아까 속도가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했지. 그 얘기하는 거야. 속도가 지금 이거거든. 자, 그럼 얘가 0이 됩니다. 라고 하면은 또 3으로 나눠주면은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빼기 3에 플러스 1. 그럼 t가 또 3이겠지? 마이너스 1은 음수 시간이니까 나올 수가 없어. 그랬을 때 위치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저 f의 3. 지금 이게 여기다 ft라고 했을 때 이거 3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27에다가 9, 3, 27 빼고 빼기 27이니까 없어지니까 좌표가 마이너스 27이라고 하는 지점에 얘가 지금 위치가 돼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가속도가 6이더라. 아까 가속도라는 건 이거였거든. 자, 이 가속도가 6이더라. 6t-6이 6이었을 때, 그러면 이제 6t가 12가 되니까 또 t가 2였을 때니까 F2 구해서 대입만 싹 해주시면은 저기다가 요 식에 2만 다 대입해 주시면 위치 나오겠지 뭐. 별거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얘는. 필수예지 9번. 자, 지면에서 처음 속도가 20m/s.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높이를 이제 x라고 한다. 높이. 위로 팍 던졌을 때 그 높이를 x라고 하면 그 높이가 20t-5t 제곱이래. 요거는 굳이 필요 없는 용어야. 그냥 높이가 이거다라만 보면 돼. 위치, 좌표. 이건 필요 없어. 뭐 이거를 더 해야 되니 뭐 이런 거 아무 쓸데없는 소리야. 이 20이 사실 여기 20에 들어있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더 쓸 게 없어요. 자, 3초 후에 속도, 가속도를 구하시오. 또 똑같겠지. 속도는 저거 미분하면 되니까 20-10t고. 가속도는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돼. 그냥 마이너스 10이고. 가속도는 그럼 모든 구간에서 계속 마이너스 10이다, 이 말이야. 그럼 그때 3초 후에 속도를 했으니까 여기다 t3 대입을 해주시면은 3 집어넣으면 30 되니까 마이너스 10. 그때 속도는 마이너스 10, 가속도도 마이너스 10. 금방 구하면 되고요. 물체가 도달하는 최고 높이. 물체가 도달하는 최고 높이 이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 이 최고 높이지.
아까 지우겠다는 데 생각해봐. 그때가 최고 높이인 거지. 운동방향 바뀌는 지점. 그래서 또 V가 빵 되는 지점은 그러면 T에다가 보니까 2 집어넣으면 빵 나오겠네. 2초일 때가 최고 높이더라. 그래서 X 좌표 여기다 2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저다 2 집어넣어주면 40 빼기에다가 5, 4, 20에서 20m가 최고 높이입니다. 이렇게 운동 방향 바꾸는 지점이 최고 높이다. 이 정도만 여기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는 위치 그래프가 있었거든. 개념 확인 코너에서. 이번에는 뭐냐면 시간이 따라서 이게 지금 T축이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대. 속도가.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조건을 보시면 옳은 걸 예를 들어 골라봐라. P는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 2번 바꾼다. 10에서 20초 사이에 가속도가 일정하다. 출발 후 속도가 0인 지점은 세 곳이다. 자, 다시 그래프 봅니다. P는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을 2번 바꾸었대. 자,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는 거는 속도가 0인 지점이지. 근데 0은 0인데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얘가 지금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든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든지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래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운동 방향 바뀌는 지점 요 있지. T가 2였을 때, 15였을 때, 그리고 25였을 때. 요 두 군데 지점에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가고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고 있지. 그래서 요 두 군데 지점에서는 지금 운동 방향을 바꿨다 해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 니은에서 이제 10에서 20까지. 여기 10에서부터 여기 20까지인데 가속도는 일정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를 미분한 거랬지. 근데 속도 그래프야. 이 속도 이 지점에서 계속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좁선의 기울기도 일정하겠지. 그럼 얘도 맞다 가 되겠죠. 한 번 더 미분한 거. 이거 접선의 기울기 다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 출발 후 점 P의 속도가 빵인 지점은 세 곳이다. 출발 후에 속도가 빵인 지점. 두 군데잖아. 속도가 빵인 지점. 그래서 두 군데가 되기 때문에 틀렸다.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 발전 예제. 라스트. 자, 키가 180cm인 사람이 있는데, 자, 지면으로부터. 자, 그림을 쌤이 따로 그릴게. 자, 가로등이 이렇게 있대. 가로등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어. 이게 지금 3m야. 근데 여기에 지금 1.8m니까는 키가 108cm. 요쯤 되는 사람이 서 있었어. 귀엽게 생겼지,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여기서 딱 출발을 했대. 출발을 해가지고 슉슉슉슉 걸어가고 있어, 얘가.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대. 여기까지 뿅뿅뿅뿅 하면 가고 있어. 자, 그래서 매분 100m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대.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처음엔 그림자가 이렇게 지다가 나중에 그림자가 이렇게 지고 있겠지, 땅에. 여기 땅이라 치면. 그림자가 지고 있겠지. 그래서 그림자 끝의 속도를 구하래. 자, 그림자 끝. 여기가 땅의 그림자 끝이야. 이 그림자 끝의 속도를 구하라고 해놨고, 단위는 미터 퍼 민이고,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 그림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자 돼 있겠지. 여기에 머리 이렇게 그림자 있고, 이렇게 해서 다리가 이렇게 되는, 이런 그림자가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하고, 끝의 속도하고. 자, 얘가 지금 매분 100m의 속도로 간다 했으니까, 이걸 써야 돼. 매분 뻘뻘뻘 가고 있는 게 그럼 이 움직인 거리만큼이 총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100t가 되는 거야. 100t. 네, t가 1분이라고 치면, t분이라고 치면. 자, 그러면 닮음을 써요. 얘가 지금 1.8이란 말이야. 그럼 1.8 대 3이라고 하는 거는 10을 곱해서 이렇게 보면 다시 6으로 약분시키면은 3대 5인 거지, 3대 5.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요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하고가 3대 5 닮은비가 돼버리는 거야. 3대 5 닮은비. 그러면 3대 5가 되는 거지, 얘도. 그러면 3대 2가 되겠지. 그럼 2에 해당하는 게 100t니까 3에 해당하는 이만큼은 150t.
150t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그림자 끝의 속도를 물어봤잖아. 그림자 끝의 속도를 구하려면 뭘 구했었다? 위치를 미분했지. 위치니까 좌표라고 보면 돼. 그럼 이 처음에 여기였으니까 좌표는 뭐냐면 얘가 지금 250t라는 좌표야. 좌표 자체는. 그럼 이거를 미분시키니까는 그 속도는 얼마다? 250이 되는 거야. 그림자 끝의 좌표를 구해서 좌표를 미분하면 속도니까. 근데 두 번째 2번 문제는 뭐냐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랬는데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건 미분하라는 거라고. 근데 그림자 길이는 얼마였어 방금? 150t였잖아. 그럼 얘를 미분하니까 그림자 길이 변화율은 얼마? 150이 되는 거지. 됐죠? 닮음이 들어간 거예요, 오랜만에. 자, 그러면은 저 가서 문제 푸시고요. 나중에 센 주2 보도록 하겠습니다.